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6조 5,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5천억 가까이 늘려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6조 5,685억 원. 먼저 지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신규 사업들이 대거 해결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수건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비 5억 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49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121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예산 510억 원 등 새만금 SOC 예산도 9천억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반영으로 표출되고 약속이 지켜졌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SOC 사업비를 20%가량 줄였지만 전북은 제4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든 사업을 모두 반영시키는 등 도로, 항만, 철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7명의 의원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호남에 23명의 의원을 가진 당으로서 이번에 전남북의 SOC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전주 역사 전면 개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이끌어내고 근거 법률도 개정되기 전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 용역비 2억 원을 반영시킨 것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예결위 조정 소위에 안호영, 정운천 의원이 참가한 데 이어 도내 의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지원에 나선 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안 확보에는 전라북도와 행정과 정치권 모두의 시적절한 전략 수립과 소통도 한몫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 등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앞으로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공권력의 표적 수사가 정권 차원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교육기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전북교육청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 전북지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고발, 갑작스런 압수수색, 검찰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표적 수사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었고 끝까지 예산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교육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총리가 압박을 하고 감사원이 압박을 하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게 많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아마 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김 교육감은 당시 국정원 공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었다며 검찰이 국정원 적폐 수사의 참고인으로 부를 경우 출석해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교대 전체 구성원 투표 결과 총장 후보자로 김우용 교수가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총장을 임명할 예정인데요. 탈락한 1순위 후보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교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개표 결과 간선제를 통해 2순위자로 뽑혔던 김우영 교수가
총장 적격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46%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우영 교수는 교수와 직원들의 투표에서 1순위 후보자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교대는 최다 득표자인 김우영 교수를 총장 후보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간선제 방식으로 1순위 이용주 교수, 2순위 김우영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을 하지 않아 33개월째 공석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기간 총장 공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교육부는 지난달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투표 결과 1, 2등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이에 대해 탈락한 1순위 후보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총장 수용 여부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총장 임용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을 물어본다는 그 절차로 해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전주교대 총장 공석 사태는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탈락한 후보와 지지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에게는 1분 1초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요. 이런 중증 응급 환자를 옮기는 닥터 헬기 이착륙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사정이 개선됐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전국에서 6번째로 도입된 전북 닥터 헬기. 지난해 하반기에만 69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200명에 가까운 환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닥터 헬기 안에는 심장 제세동기, 인공호흡기와 같은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구비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인근 주차장을 사용해온 상황. 닥터 헬기 도입 1년 6개월 만에서야 비로소 전용 이착륙장을 갖춰 한층 안전한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닥터 헬기는 중증 환자에게 언제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꼭 필요하신 중증 환자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닥터 헬기가 완벽하게 제 몫을 하려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착륙장조차 이제서야 갖출 정도이다 보니 야간에 헬기가 뜨고 내릴 장소를 확보해두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주간에만 운행돼 야간에는 아무리 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출동할 수 없는 반쪽 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앉으면 어디 그 위치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계점에 거기에다가 전선을 받고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일정 시간 안에 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는 취약시군은 모두 9개. 닥터 헬기가 온전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자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잦은 눈과 강추위 속에 어려운 이웃들의 새밑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라북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연탄을 적립해 이웃을 돕는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6만 8천여 명이 소식을 전해받고 있는 전라북도 페이스북입니다. 따뜻한 연탄 나눔 이벤트가 시작되자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답글이 쏟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한 번 클릭하면 연탄 2장이 적립됩니다. 3,300명이 참여해 연탄이 6,600장까지 적립되면 이벤트가 끝납니다. 적립된 연탄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됩니다. 올해 나도 기부를 했구나. 나도 상황이 좋진 않지만 나도 기부를 할 수 있었구나. 내가 2장을 들고 와서 누구에게 기부를 하겠어요. 전라북도 페이스북 팬들 가운데 10대와 20대는 모두 60%가량. 자신의 이름으로 연탄이 적립되는 만큼 젊은 세대가 쉽고 부담 없이 나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나눔 문화라든지 이런 데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연탄 나눔 이벤트는 큰 관심 속에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SNS 홍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라북도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돼 오랜 수건 사업이 첫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순창의 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1965년 섬진강댐이 생긴 뒤 주변 주민들은 길이 끊겨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내년도 국가 예산 2억 원이 반영되면서 오랜 수건이었던 댐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첫 물꼬를 텄습니다. 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은 총 15.8km로 이 가운데 국가 예산이 필요한 구간은 10km, 공사비는 800억 원에 이릅니다.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 사업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생물 발효 기술로 만든 발효 커피와 토마토 고추장이 올해 1억 2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진한 향과 구수한 맛이 특징인 발효 커피는 항당뇨 효과가 있고 토마토 발효액을 첨가한 토마토 고추장은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순창구는 설명했습니다. 순창구는 앞으로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해 부지 매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부대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잼버리 부지를 2022년까지 매립하고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가운데 새만금 석임제 구간을 잼버리 전까지 개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개발할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지난 9월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보성산업과 한양 등은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인으로 새만금 관광레저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 주식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에 호텔과 수변상점, 대관람차 등을 직접 건설하고 추가로 관광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7.71점을 기록해 5개 등급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7.76점을 기록해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가 2등급을 받았고 군산시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안 개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개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 122곳에 대해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 고창 등 4개 시군이 산불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계속되는 가뭄의 영향으로 전북 4개 시군을 비롯한 남부지방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과학원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직불금 1,780억 원을 지급합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쌀 직불금이 9만 2천여 농가에 1,362억 원,
밭 직불금이 7만 3천여 농가에 265억 원, 조건분리 직불금이 5,500여 농가에 17억 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5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선정된 인턴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 등 전북에 있는 24개 공공기관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며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북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김제 6.5mm, 전주 5mm, 부안 4mm 등입니다. 비는 낮 동안 5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운산마을 주민들이 41만 원, 부안군 변산면 중막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주민들이 42만 1,040원, 김제시 공덕면 상조마을 주민들이 26만 6천 원, 장수군 계북면 어전마을 주민들이 43만 원, 장수군 장계면 반송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